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네, 여러분 설날이랑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진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건 아니지만 마침 설날이 있었고 가족과 관련된 영상을 오늘 좀 만들어 볼 건데, 그래도 전기에 관련된 거죠. 예전에는 차박 영상도 많이 한 번씩 하고 했었는데, 저도 뭐 이래저래 일도 많아지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밖으로 많이 나가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틈틈이 뭐 좋은 사진이랑은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저희 처갓집이 이제 중곡동에 있거든요. 서울 광진구 중곡동. 그리고 저희 처형네 집이 능동에 있어요. 바로 옆에여서 처형네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은 서울 처가 오면은 서울이 좀 많이 건물들도 많고 답답한 것도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자연을 좋아하니까 처갓집 이렇게 오면은 좀 이렇게 거닐다가 처갓집 바로 뒤에 있는 여기가 이 산 풍경인데, 여기 이제 좀 여기가 바로 아차산입니다. 저기 뒤에는 모르겠네, 용마산인지 이제 지금 가까이 있는 산이 아차산, 제 지리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또 애기 엄마랑 같이 있다가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건강 얘기가 좀 나왔어요. 건강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도 몸이 이제 나이를 드시고 하니까 근력이나 건강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아차산 한번 올라가면 어떠냐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저는 원래 장모님만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장모님이랑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과 저희 애기 엄마도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넷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전주에 명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산이 이제 모악산이 있는데, 모악산은 좀 약간 중간급 정도 되나? 아무튼 악이 들어가면은 좀 빡센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산이어서 자주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 처갓집 가면은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날은 이제 처남들이 이제 아기를 이제 봐주게 되었고, 아차산 여기를 한 번은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서울 갈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데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한 번씩 산책 코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이렇게 싸와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도 나중에는 김밥이라도 한번 싸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제가 애기 엄마한테도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차산의 한 중간 정도 올라가서, 보통 산은 자연이니까 뭐 자연적인 것만 보다가 딱 이제 뒤돌아 봐서 이제 옆에를 봤는데, 여기가 이제 뭐 능동이랑 이제 중곡동이 있겠죠. 이게 날씨가 좀 뭐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뿌옇기는 했지만, 여기 도시를 이렇게 또 멀리서 또 보니까 서울이 정말 그 인구 밀집도나 건물 밀집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분들은 어떻게 안전관리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차도 이렇게 많이 밀리고 이렇게 하던데, 뭐 상주하는 건물들이야 뭐 거기에 이제 출퇴근 주로 거기로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동생네 집이 이제 저기 아현동 쪽인데, 그쪽에 낮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서울 분들은 안전관리 잘, 대행 업체 계시는 분들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제 개발 제한을 좀 약간 걸어놔서 그런지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 여기서 저쪽으로 좀 나가면은 이제 어디죠? 롯데타워 송파 쪽으로 이제 높은 건물들이 좀 있고, 어디냐? 저기 청담동? 코엑스 뭐 그쪽계가 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은 서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처형네 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명절 전에 저희 처형이 이제 집안일을 다 하시니까
저한테 뭐 전기 쪽으로 뭐 물어볼 거 있거나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처형이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진 못하지만 네, 설거지랑 일을 하시다가 저희 처형이 이곳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어떻게 잘 그려진 것 같나요? 네, 아무튼 나름 열심히 그린다고 그렸는데 아무튼 좀 이해는 되시죠? 여기가 지금 가스 밸브예요. 가스 밸브고 여기가 가스레인지, 그리고 여기는 수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 처형이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들었을 때는 이 가스 밸브 쪽을 이렇게 만지는데 가스를 잠그거나 이렇게 해서 만질 때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거 겨울철이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정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질 때마다 고정적으로 이제 그런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전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은 정전기가 좀 덜 오고, 손톱 같은데 이 손톱으로는 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전이 맞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날 이제 가서 설날 그 좀 전에 연초에 아마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가서 제가 전기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손으로 여기를 이 밸브 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안 했죠. 왜냐면 감전돼서 저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이건 진짜 꿀팁이고, 이게 바로 보폭 전압과 이제 실제 우리 감전과 전기와의 연관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전을 느끼고 하니까 느낄감에 전기 전자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만져보는 것으로 전기를 느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감전돼서 제가 위험해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저는 이제 감전 당해본 경험이 있지만 전기인들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감전을 이렇게 느끼는 그 기분, 그 더러운 속에서 우리의 피가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기 사고는 있으면 안 되지만 전기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전엔 저도 몰랐을 때는, 왜냐면은 우리가 테스터기를 언제 사용하죠? 보통 차단기에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단기 아니면은 어디서 사용하죠? 콘센트에서 전압이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기를 측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데도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측정을 하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죠. 저 예전에 다른 현장 어디 모텔에선가 전기 누전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러 가서 이제 그때도 조치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폭 전압이 이렇게 사람이 신발을 신어서, 제가 이제 영상 링크를 하나 이제 댓글에 있는 데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감전 관련한 건데, 이 보폭 전압에 이 사람의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게 있는데, 제가 기술사까지는 아니어서 이론적으로 다 정확하게까지는 못하지만 일단 개략적으로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이게 전기가 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브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얘도 철로 돼 있고 배관도 철로 돼 있는데, 얘를 스치듯이 만지면서 할 때 전기가 이렇게 딱 왔다는 것을 우리 처형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테스터기로 이렇게 플러스 빨간색이랑 우리가 검정 프로브 핀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은 전압이 안 뜨겠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같은 RST 차단기 상에서
알 단자를 좀 떨어뜨려서 찍으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뜰까요? 네, 뜨질 않겠죠. 같은 전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단자 하나를 여기를 찍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 이 가스레인지를 찍었고, 여기를 찍으니까 제가 재보니까 105V 정도가 뜨더라고요. 105V. 아무튼 100V가 95V, 아무튼 그 사이 정도가 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기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또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우리 수도 쪽이잖아요, 이게. 예? 수전까지는 이제 단자가 이제 멀어서 안 되니까 여기도 이제 이쪽도 다 스댄으로 돼 있어요. 예? 스댄 싱크대로 돼 있으니까 스댄 싱크대 단자랑 가스레인지를 또 재보니까 얘는 한 50V인가 70V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더 테스트를 해봤던 게 이쪽 가스레인지 밸브하고 얘를 전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전압이 거의 0V, 1V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스 밸브랑 수도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가스레인지를 어찌됐든 가스레인지랑 가스레인지 밸브, 또 가스레인지랑 수도 쪽에 이 싱크대 쪽에 이 보폭 전압을 재니까 전압이 떴었던 거죠. 95V, 100V 정도가. 그래서 이제 좀씩 저도 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오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원인을 해나가야 될지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게 뭐죠?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빌라 형태의 여러 층이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층의 건물도, 왜냐면 우리가 다른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물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다면은 제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 자체는 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제 구조물 통해서 다른 데서 전기가 생게 여기로까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제가 1차적으로 했던 거는 절연저항을 당연히 재봤죠. 절연저항을 재봤고 했는데 절연저항은 다 괜찮았어요. 뭐 한 30메가옴, 50메가옴은 되었던 것 같아요. 10메가옴 돼서 전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차단기를 일단 내리니까 다른 건물에서 왔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게, 일단 보폭 전압을 재니까 그 전압이 뜨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랑 이 가스레인지 밸브가 제일 크게 떴었는데 한 100V 정도가 그 전압이 뜨지 않았어서 이거 뭐 절연저항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뭔 난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쪽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스레인지 쪽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절연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스레인지도 그 틱틱틱 튀기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스파크 튀기는 게 그 220V 전원을 끼워서 하는 타입이 있고, 좀 오래전에는 그냥 건전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파크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얘를 코드를 빼봤어요. 이제 빼니까 어떻게 되죠? 보폭 전압이 뜨지를 않았죠. 그쵸? 조금씩 원인을 줄여 나가고 하는 것이 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스레인지 자체의 문제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물론 여기 만약에 누전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절연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그래도 좀 신축 건물에 해당했기 때문에 접지선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 접지 녹색 선이랑도 보였었고 했기 때문에 접지까지 저는 다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도 했기 때문에 그건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차근차근 했죠. 자, 그래서 콘센트나 그거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감전을 당할 것 같은데 감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 전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감전을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저는 자리 위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갈수록 전기 안전 관련 사업법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안전관리법도 있고 하지만 전기인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전기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생각도 고민도 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요. 아무튼 가스렌지가 있긴 했겠지만 뭐 하트상이랑 N상이 하나 이렇게 가 있을 거고 접지가 이렇게 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R, N. 근데 문제는 이제 접지 뭐 콘센트 확인하는 거 접지형인가 그것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단 접지가 선이랑 있고 다 연결돼 있다는 가정 아래 N이랑 이 접지가 다 있으면은 얘도 차단기는 내려갈 수가 있죠. 네. 왜냐면은 누전이 전기가 R로 들어와서 N으로 나가더라도 새는 거니까.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을 거고 분명 그 상태였다면은 절연 저항 자체도 안 좋았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왜냐면 절연이 좋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스레인지의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부분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물론 저는 가스레인지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가스레인지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일으키는 데가 직접 제가 보기도 했고 다른 데서도 약간 비슷한 걸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RN 하트상과 N상이 어떤 여기에 뭐 스파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튼 차단기가 내려가진 않았었고 제가 눌렀을 때 자동으로 트립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제가 해봤을 때 이게 뭐 외환 접지가 좀 불량하게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도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도체랑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성분이면 도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상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판은 이제 아크릴 뭐 그런 재질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거란 생각이 드니까 부도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부도체죠. 그럼 부도체 위에 이 가스레인지 형태가 이게 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단 접지는 뭐 접지나 뭐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얘 자체가 붕 떠 있다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이 자체로 일단 접지는 그냥 좀 무시하고 이 R과 N이라고 했을 때 RN을 돌아서 전기가 RN을 돌아서 타고 돌아가지고 N으로 나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 영상을 전기 기술사 분들이나 전기 안전공사 실무에 더 있으시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제조사 AS를 하시는 분들도 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안다면 저는 제 영상 채널이 저도 뭐 100%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제가 좀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보완해 주시는 댓글들을 달아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R, N 이렇게 해서 전기가 제가 이제 녹색 사인펜으로 녹색으로 이제 펜으로 이제 표시한 것대로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했을 때 RN은 그 선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접지가 여기서 살짝 끊어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접지를 일단 약간 무시를 하면은 제가 그냥 판단한 걸로는 R에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N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그냥 여기가 이제 지금 전압이 뜨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디죠? 이 가스레인지가 한마디로 충전 물체로 바뀌는 거죠. 가스레인지가 뭔가 코팅이 돼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도체 사이에 가스레인지가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절연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였죠. 물론 뭔가 접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완제품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다 있는 걸 보았고 절연이 괜찮은 걸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스파크의 약간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기가 지금 보폭 전압이 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가 그냥 충전된 상태로 바뀌게 되는, 실제로 보폭 전압이 떴으니까 충전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랑 가스레인지 밸브 철 부분이랑 이쪽을 댔을 때 이 전압이 떴었던 게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지선이 좀 일단 뭐 그 플러그 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그란 형태의 접지까지 있는 그런 플러그였었고, 이 가스레인지 자체 안쪽에서 접지 쪽이 선이 탈락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영상을 하면서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계속 위험 부담을 하면서 쓰기가 어려운데, 또 여기 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잘못 만졌다가 전기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조금 알려드렸죠. 별건 아닌데 얘가 지금 어찌됐든 전기를 연결을 하면은 뜨는 거니까 얘를 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근데 가스 밸브만 하면은 뭐 하면 가스는 흘러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가스는 전기랑은 또 분리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똑딱이 이렇게 초 같은 거 붙이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써서 일단 임시로는 이렇게 하고 가스레인지를 좀 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그때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접지선이랑, 그러니까 플러그 쪽에 접지 극이랑 이 가스레인지랑 접지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플러그의 접지선, 접지극과 가스레인지의 이 상판, 도체 부분을 단자로 찍어서 전기가 도통이 된다면은 접지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수리해서 고쳐서 안전하게 좀 사용하도록 저희 처형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서 나름 보람을 좀 느꼈고, 처형도 이게 맞는 건가, 건물의 하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 이게 만약에 뭐 냉장고여도 아마 바닥이 절연체로 돼 있으면 저길 거고, 뭐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데 뭐 접지가 이렇게 바로 보이거나 하면은 그럴 건데, 가정 전자제품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 이거 자체가 스파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을 끓이고 이래저래 하면은 거기서 음식이 넘쳐서 들어가기도 해서 가스레인지로 이물질이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해결해 나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 간에 있었던, 또 저희 처형네 집에 있었던 전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랑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저기를 했고,
산에 뭐 아무것도 없고 하면은 더 깔끔하고 여기가 예쁘겠지만 송전탑이 서울 내부로는 뭐 지중으로 아니면 가기가 쉽지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산을 이용한 그런 송전 방법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저희 애들도 좀 데리고 가서 또 등산이랑 엄청 험한 등산로까지는 아니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등산 가방 메고 주말이나 평일 중에도 한 번씩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봄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3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 방학 때 아이들 좀 더 챙기고 하느라 참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또 3월이 곧 오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이제 또 꽃도 많이 피고 할 건데, 또 봄을 좀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일정들도 잘 준비하셔서 전기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 전기 쪽을 가까이 두고 사시는 많은 분들이 전기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